어, 저번 수업에 했던 거에 이어서 교과서 191쪽입니다. 자, 교과서 191쪽을 펴니다. 교과서가 없는 학생도 이거 화면 띄워놓은 거 보고 그냥 바로 하도록 합니다. 혹시 교과서가 없는 학생도 교과서 191쪽. 자, 전에 했던 중단원 문제에서 뒤쪽 부분을 할게요. 중단을 마무리하기 뒤쪽 부분에. 자, 10번. 10번에 전체 집합류. 전체 집합류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을 때 A 여집합, 합집합에 B 여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U라는 집합은 지금 U라는 집합은 1에서 24까지의 자연수고 A는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한번 적어볼게요. 뭐 다 알겠지만 3, 6, 9, 12, 15, 18, 21, 24 됐죠? 그 다음에 B X는 18의 약수. 자, 이거는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됐죠? 자, 이때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여집합을 구해야 합니다.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여집합 이거 자체는 너무 더러워 보이니까 이거를 바꿔갖고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A 합집합이 아니라 A 교집합의 B의 어떻게 하죠? 여집합 됐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으로 할게요. 자,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A 교집합 B는 지금 뭐 있다? A 교집합 B, A하고 B에 겹치는 거는 지금 1, 2, 3, 6, 9, 18이랑 겹치는 거. 지금 겹치는 거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겹치는 거 3 겹치고, 그 다음에 6도 겹치고, 그 다음에 9도 겹치고, 그 다음에 18도 겹치죠. 이렇게 3, 6, 9, 18이 겹칩니다. 그 말은 3, 6, 9, 18.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구해라 합니다. 그럼 1에서 24까지 총 24개의 자연수 중에 이 4개의 자연수를 제외하면 몇 개? 총 24개 중에 4개를 제외하면 20개.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그닥 어렵지 않은 건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자,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는데, 자, 우리가 이거 차집합이라는 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래 되죠. 자, 이유는 A 차집합 B라는 건 A 집합 중에 B하고 겹치는 걸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니까 A 교집합의 B 여집합하고 똑같았죠. 됐죠.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뒤에 차집합 B라고 돼 있으면 이건 뭐라고 고치자?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것도 뭐라고 치자? 차집합 C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뭐라고 치자? 이것도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이런 식으로 고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고치면 이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됐죠? 네, 교집합의 C의 여집합. 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고치고, 자, 요게도 교집합입니다. 자, 똑같은 교집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다?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똑같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에 가로치고 B 여집합, 교집합에 C 여집합. 됐죠? 이렇게 교집합 또는 합집합이 동일한 이런 합집합, 교집합 기호가 있을 때는 뭐다?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똑같더라. 결합법칙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자,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B
합집합의 C의 얼마? 여집합. 됐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위에 나오는 이거 A 교집합의 B 합집합 C의 여집합.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더라. 뭐 막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10번, 11번은 간단해서 그냥 바로 해봤는데 12번, 13번, 14번. 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봅니다. 12번, 13번, 14번. 자, 10번, 11번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한번 해보고 12번, 13번, 14번도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합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자, 10번, 11번은 볼 사람은 다 본 것 같으니까 자, 넘겨서 혹시나 책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12번, 13번 일단 좀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자, 해볼 시간 충분히 준 것 같으니까 이제 풀이를 해도 되겠죠. 자, 먼저 12번. 12번에 어느 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A, B 두 가지 안에 대해서 A 안을 택한 학생은 28명, B 안을 택한 학생은 35명이었다. A 안과 B 안을 모두 택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뭐지? A 안에 대해서 A 안을 선택한 학생을 A라고 하고 B 안을 선택한 학생을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선택한 학생은 28명, B 선택한 학생 35명이면서 전체는 50명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A 안과 B 안을 모두 선택한 학생을 구해라는데 A하고 B의 합집합을 생각해 볼게요. A 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B 안을 선택한 학생의 수는 NA, NB, -N, A 교집합 B. 자, 이거는 엄청 많이 해서 이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궁금한 건 뭐다? A 교집합 B, 요 안에 있는 숫자가 궁금하죠?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 합집합 B는 아무리 많이 합쳐봐야 뭐보다는 무조건 작다? 전체 집합부는 항상 작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숫자를 적어볼게요. 전체 학생은 50명. 50명보다는 작습니다. 뭐가? A하고 B를 아무리 합쳐봐야 50명보다는 작고 A의 숫자는 얼마? 28. B의 숫자는 35. 됐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에 들어가는 숫자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작아도 13보다는 뭐 해야 한다? 13보다는 커야 합니다. 왜? 13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면 합쳐서 50을 넘어가면 50보다 작아야 한댔죠. 자, A 합집합 B라는 거는 50보다는 작아야 한댔으니까 자, 이 부분이 5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는 무조건 뭐는 어떻게 돼야 한다?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1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더라. 왜? 13보다 작으면 전체 숫자 50명보다 커져 버리니까 전체 숫자보다 더 커질 수는 없죠. 50명 중에 선택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A 교집합 B는 아무리 커도 뭐보다는 28명보다는 작습니다. 왜? 겹치는 거. A에 있는 28명이 전부 다 B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겹치는 건 최대 28명이죠. 그보다 더 많이 AB를 모두 선택한 학생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는 최소 13, 최대 28.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자, U는 전체 집합은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이고 그때 A 차집합 B. 자, 순수하게 A에만 있는 원소는 짝수가 있고 자, 이 뒷부분 잘 봅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의 A 여집합이라는 거 이거 다시 쓰면 A 합집합 B의 차집합 A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건 뭐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그림으로.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버리면 뭐가 된다? 요 부분을 빼버리면 요 부분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가 남는다?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버리면 아이고 잘못 체크했습니다. 오고고고. 오, 잠시만요. A 합집합 B 잠시만. 이렇게. 자,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버리면 A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 이쪽 부분만 남죠. 자, 이쪽 부분이 홀수인 소수랍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이거 두 개를 참고해서 이제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자 A를 자 요렇게 그 다음에 B를 요렇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먼저 A 차집합 B. A에만 들어가 있는 게 2, 4, 6, 8, 10. 자, 이거 A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에만 들어가 있는 거. 자, B에만 들어가 있는 건 홀수인 소수랍니다. 홀수인 소수. 3, 5, 7. 됐죠? 이게 B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부터 10까지가 전체 집합인데 거기서 2, 4, 6, 8, 10, 그 다음에 3, 5, 7을 제외한 숫자 뭐 있다? 1하고 9가 있죠. 이 1하고 9는 어디에? 이 겹치는 데에 요 부분에, 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1하고 9는. 됐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요 1과 9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1과 9가 겹치는데 요게 있으면 집합 A 원소가 최대가 될 거고 1, 9가 요게 겹치는데 없으면 집합 A 원소가 최소가 될 겁니다. 됐죠? 1, 9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는 집합 A에는 A에 뭐가 있다? 2, 4, 6, 8, 10. 그 다음에 1, 9. 됐죠? 이때 집합 B에는 뭐가 있게 된다? 3, 5, 7, 1, 9. 됐죠? 따라서 이때 집합 B에는 뭐가 있게 된다? 3, 5, 7에 뭐가 있다? 겹치는 숫자 1, 9가 있게 되더라. 됐죠? 자, 1, 9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때 A의 원소가 최대가 되려면 겹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겹치는 곳에 1, 9가 있으려면 B 집합은 1, 9, 3, 5, 7. 자, 이렇게 되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시간 잠시 줄 테니까 14번 해봅니다. 14번. 자, 12번, 13번도 정리해보고 자, 14번도 한번 해봅니다. 자, 14번. 아까 시간을 충분히 줬던 것 같으니까 14번은 한 2분 뒤에 바로 풀이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으면 14번도 그러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 7의 배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걸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7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A의 여집합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니다 하면 B의 여집합을 말할 겁니다. 됐죠? A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여집합인 거. 즉, 뭘 구해라 지금?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A가 아니고 A 여집합, B가 아니고 B의 여집합, 고 A가 아니고 B도 아니고. 자, 교집합이 되겠죠. 두 개 다 아닌 거에 대한 거. 자,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구하라는 건데 그게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 n을 구하라는 거고. 자, 이걸 구하라는 건데 자, 너무 더럽죠. 더러우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갖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뭐하죠? 여집합.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뭐를 알아야 한다? 안쪽에 있는 A 합집합 B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라는 거. 자, A 합집합 B라는 것만 알면 그거 여집합은 금방 구할 거니까. A라는 건 7의 배수입니다. A라는 건 7의 배수니까 A는 7의 배수. 됐죠? 그 다음 B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100 미만의 자연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3, 8, 13, 18, 23, 28 뭐다? 1의 자리가 3이나 8인 숫자들은 5로 나누면 다 나머지가 3이거나 8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A하고 B를 합집합하게 되면 자, 이걸 해봅시다. A하고 B를 합집합한 거에는 7의 배수가 들어갈 거고 NA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자연수도 들어갈 건데 여기서 겹치는 건 한번 빼줘야겠죠. 뭐가 겹친다? 1의 자리가 3이거나 8인 숫자는 겹칠 겁니다. 1의 자리가 3이거나 8인 숫자는 7의 배수 중에 뭐 있다? 해보면 몇 개 없죠? 얼마 있다? 7? 한번 해보세요. 7은 7, 7, 24, 7, 3, 21, 7, 4, 28, 28 있죠? 7 곱하기 4. 즉, 7 곱하기 4랑 7 곱하기 14. 끝자리가 8입니다. 또, 7, 5, 30, 7, 6, 42, 7, 7, 49, 7, 8, 56, 7, 9, 63. 7 곱하기 9. 됐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총 3개가 있을 겁니다. 자, A 교집합 B에는 자, A, B에 겹치는 거는 총 3개. 됐죠? 자, 이게 14개, 이거는 20개, 이거는 총 3개입니다. 됐죠? 자, 그럼 A 합집합 B에는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다? A 합집합 B에는 지금 34 빼기 3 하면 31. 됐죠? 그럼 A 합집합 B에는 3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00 미만의 자연수는 총 99개입니다. 99개 중에서 31개, 이게 31개입니다. 31개. 31개가 아닌 부분은 뭐다? 99에서 31을 빼면 31이 아닌 부분의 자연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해서 얼마? 68.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더 해봅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넘어가서 이제 명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명제. 자, 교과서 명제 부분표입니다. 자, 교과서 193쪽 명제. 자, 교과서 193쪽부터 해서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거는 쉬운 부분이니까 그냥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먼저 첫 번째. 어이구. 이거 명제가 이거 집합을 꺼냈네요. 어허, 참. 교과서 193쪽입니다. 잠시만 있어 보세요. 자, 교과서 폈습니까? 자, 그러면 뭐지? 나 분명히 명제를 켰는데. 잠시만 기다려봅니다. 뭔가 오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붙어있나? 이게 붙어있네. 선생님이 잘 몰랐습니다. 자, 명제. 자, 193쪽 표입니다. 193쪽. 자, 193쪽의 명제. 자, 이거는 쉽기도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93쪽에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합니다.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하면 됩니다. 참이어도 상관없고 거짓이어도 상관없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동물이다. 맞죠? 자, 이런 거를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꽃은 동물이다. 이것도 명제가 맞습니다. 거짓이든 참이든 그게 거짓이다 참이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거를 명제라고 합니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영재는 잘생겼다. 자,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지금 속으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194쪽. 자, 부정. 자, 부정이라는 건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물결 표시. 물결 표시를 하면 그거를 P가 아니다라고 읽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명제 P가 참이면 나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 P는 참이다. 참고로 이거 not이라고 읽습니다. not. not. 됐죠? not.
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죠.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가 참이면 나피라는 건 아니다를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피는 뭐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거짓이 돼버리죠. 즉 어떤 명제가 참이면 사람은 동물이다 같이 참인 명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아니다라고 붙이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또한 원래께 거짓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거짓이죠. 그러면 나피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는 참이 돼버립니다. 됐죠? 아니다를 붙이면 원래 거가 참이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참이 되는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자, 그거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건과 진리집합. 자, 여기서 보세요.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 됐죠? 그러면 값이 아직 없을 때는 판단을 아직 안 하는 겁니다. 값이 뭔가가 딱 들어갔을 때 그거를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되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다를 말을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읽습니다. 그거를 피해 부정. 자, 조건이든 명제든 상관없습니다. 부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다? 그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앞에 물결 표시를 적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명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P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뭐다? 진리집합. 나타낼 때는 어떻게?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라지 P. 됐죠? 라지 P. 대문자로 나타내더라. 자, 그러면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P는 P를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됐죠? 자, P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는 x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P를 참이 되게 하는 거는 x에다 뭘 넣으면 x에다 1이나 2를 넣으면 참이 되죠? 이런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P는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 됐죠? x에다가 3을 넣으면 참이 안 됩니다. 4를 넣어도 참이 안 되고 5를 넣어도 참이 안 되죠. x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조건에 값이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거, 넣었을 때 참이 되는 이런 숫자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 됐죠? 표시할 때는 라지 P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피라는 건 P가 아닌 거. P가 아닌 거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0이 예를 들어서 자, 0이 아닌 거. 0이 아닌 건 뭐다? 1, 2가 아니면 되죠. 1, 2가 아니면 됩니다. 됐죠? 0이 아니다 돼 있으면 답도 뭐가 된다? 0이 아닌 걸 만족하는 건 1, 2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뭐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안 된다의 진리집합은 1, 2라는 숫자의 여집합이 되겠죠. 1, 2만 아니면 다 이게 0이 아닌 게 될 겁니다. 즉, 나P의 진리집합. P가 아닌 거를 참이 되게 하는 건 뭐다?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이게 P죠. 이 P의 여집합은 뭐다? P가 아닌 거를 참이 되게 합니다.
됐죠? 이건 처음 들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나피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P를 참이되게 하는 걸 뭐라 하더라?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표시를 하더라. 자, 그러면 자, 밑에 문제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3번에 자, 문제 3번에 조건 P는 X가 8보다 작거나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랍니다. 그럼 뭐가 된다? 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됐죠? 1, 2, 3, 4, 5, 6, 7, 8은 이 X에 넣었을 때 뭐가 된다? 참이 되게 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 2, 3, 4, 5, 6, 7, 8을 조건 P의 진리집합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라지 P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나피는 뭐다? 나피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닌 거. 그러면 나피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나피라는 건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P면 P가 아닌 거는 X가 8보다 큰 거. 그게 나피입니다. 이 나피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P의 여집합은 8보다 큰 자연수 9, 10, 11 이런 자연수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195쪽.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 자, 앞에서 한 거랑 다르게 이제는 앞에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명제 하나를 만드는 거. 이거의 참거짓을 이제 말해볼게요. 이때 P이면 Q이다 했을 때 이를 P를 가정, Q를 결론. 자, 이렇게 이제부터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3이면 이게 가정, X제곱은 9이다. 자, 결론. 자, 이게 참일 수도 있고 이제 거짓일 수도 있죠. X가 3이면 제곱하면 9다. 참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해서 앞에서 뭐라 했다?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됐죠?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놔서 한 개는 앞에 걸 가정, 뒤에 걸 결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뭐가 되더라? 조건 두 개로 인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명제가 하나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이 말은 사실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고 실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집합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라지 P. Q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걸 라지 Q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면 그때는 참이 되더라. 됐죠?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이 되더라. 됐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위에 거 이거 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위에 거에서 X는 3이 되게 하는 집합은 뭐다? 이 앞에 있는 걸 P라고 해볼게요. P는 뭐? 3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Q라고 해볼게요. Q. 자, 뒤에 거 있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은 Q는 뭐다? 제곱에서 구되는 건 3, 마이너스 3. 됐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 뒤에 있는 걸 참이 되게 하는 집합에 뭐가 되면? 포함이 되면 이 명제 자체가 뭐가 되더라? 이 명제 자체가 참이 되는 명제가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읽어볼게요, 한번. 명제 P이면 Q이다.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조건 P가 참이 되는 모든 경우에 조건 Q도 참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이고 조건 P는 참이 되지만 조건 Q가 거짓되면 그 명제는 거짓이다. 자, 우리가 이거는 논리학에서 배우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교과서에서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수학에서는 이 써먹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집합으로 다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논리적인 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합으로 나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게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쓸모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좀 했던 것만 복습을 해보고 좀 쉽니다.